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영어의 어순이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데 왜 선생님들은 이 말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도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만 늘 그렇진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화장에서 어순을 지키면서 대화하게 되면 좀 어색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영어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어순이 영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트레이닝할 중간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왜 중간태가 중요할까요? 또 이렇게 중요한 중간태를 우리는 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중간태 자체를,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트레이닝해 나갈 방향은 중간태가 실생활에서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어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의 어순은 문법의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인 영문법의 구조입니다. 이 내용을 영문법 학자들은 subject prominent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어가 중심이 되는 언어란 얘기죠. 우리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topic prominent language라고 해서 주제어만 들어가면 주어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주제어는 밥이죠. 밥만 들어가면 주어가 빠져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시 영어로 가서 영어는 subject prominent, 즉 문장 안에 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먹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 주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중간태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간태는 사실 영어의 어순과 subject prominent라는 영어의 구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He boils water. 이렇게 말하면 영어의 일반적 능동태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객체 둘이 등장하죠. 물을 끓이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되는 물이죠. 이럴 경우 행위자와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행위자를 영어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설명하는 논문 등에는 단글로 등장하는 게 바로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어쩔 때는 행위자가 아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잘 팔린다. 그러면 누가 팔죠? 그 말은 책 파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가요? 또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 유리가 깨졌습니다. 누가 깼죠?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이걸 영어로 만들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막 물이 끓고 있어요. 어머니가 끓이셨는지 동생이 끓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주어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주어를 prominent래요. 너무 중요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가 영어에서는 까다롭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어민들처럼 앞의 상황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계속 어색한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논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적는데 영어를 외국인이 아무리 잘해도 중간태를 원어민처럼 제대로 쓸 수 있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I 파트에 나오는 예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승을 하잖아요. 이것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표현해보려고 하면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은 figures were increased 이렇게 수동태를 씁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figures increased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앞에 건 수동태고 뒤에 건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증가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죠? 답도 할 수 없죠. 행위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그래프만 보고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데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수동태를 씁니다.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능동태든 수동태든 어쨌든 어색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위자가 없거나 행위자를 모르거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으면 중간태를 써줘야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마주합니다. 중간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어는 주어를 반드시 써줘야 하는 subject prominent 언어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실생활에서 행위자를 모르거나 알 수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수없이 만납니다. 이 둘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라고 하면 행위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중간태가 필요한 겁니다. 중간태는 이런 겁니다. 주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행위자를 주어 자리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객체를 주어에 놓고 이 중간태 성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사를 그대로 능동의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고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는 뭐 나름 문법적 규칙과 공식이 있는데 중간태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태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동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행위자가 모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동사들이 약 400개 전후입니다. 이 동사들을 찾아서 정리하면 되겠죠? 또 이 모습. 자, 이 모습 저희가 쇼츠 A파트에 다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중간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B파트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관점에서도 다루고 있죠? 자, 함께 트레이닝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중간태의 규칙, 그리고 중간태의 문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마 이번 중간태 시리즈가 끝날 때쯤 되면은 원어민들의 중간태 느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중간태가 왜 중요한지, 영어의 중간태가 왜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가 중간태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유 등이 조금 잡히셨나요? 중간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쇼츠에 정리하는 동사와 문장 매번 강조합니다만 무조건 외우시고 입에 올리셔서 체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간태는 체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